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전일 미등시에서는 무섭게 달리던 황소의 질주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네, 간밤새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소식에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에 에너지주들과 여행주들도 모두 하락했는데요. 네, 미국의 주간 실업급여 신규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지만 아직 걱정할 만한 증가폭은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1.35%대까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0월물 WTI는 1.4% 내린 배럴당 67.42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금 가격은 지정학적 위험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소폭 상승한 1,794달러 선에 거래됐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93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각 오후 11시부터 잭슨홀 미팅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다뤄질지 저희 신세계 리턴즈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코너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빠르게, 벌써 금요일입니다. 저 며칠 전에 어제 온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서 벌써 오늘 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 주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으셨다면 오늘은 그 정보들을 차트에 묻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 분석의 제일 꽃입니다. 지지저항, 돌파, 이탈. 지지저항에 대해서 오늘 물론 양은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지지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고점 부담감에 하루 쉬어가면서 자금 흐름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에 단기 약제가 시작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오일은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소화 후 급등 중입니다. 유로 FX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해영 마스터님을 통해서 이 시황 분석에 집중을 했었다면 오늘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기법을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은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들어보시죠. 네, 오늘 제가
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지지 저항이에요. 네. 모든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제일 배우고 싶은 게 어느 자리에서 딱 서서 올라가겠냐는 거죠. 내가 진입했을 때 그 자리부터 올라가 준다면 아유, 맞다죠. 최고입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건데 지지 저항이라는 게 원래 이제 설명을 금방 드린다 그러면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이게 지지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강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지지 저항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PPT를 보게 되면 추세선에서 지지 저항이 발생이 돼요. 추세선에서. 그리고 추세선에서 돌파, 이탈. 돌파라는 걸 저번에 저 용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돌파라는 건 추세선을 상승으로 뚫어버리는 것을 돌파라 그러고 하락으로 이탈 내려가는 것을 이탈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돌파와 이탈에서 지지와 저항이 또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되돌린 구간이라고 그러고 눌린 구간이라고 그런다.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서 우리가 매매하는데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손절 라인이 길지가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 톡 들어가서 여기서 이탈을 시켜버리든가 돌파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손절 쳐버리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에 대한 진입값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증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가 상승을 해준다면 최고로 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지 저항 차단하는 방법이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지지 저항 차단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내가 매매에 있어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진입과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추세선에서나 아니면 캔들에서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지지 저항을 찾아서 그 부분에서 정확한 포인트 자리를 찾아냅니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가 자, PPT 보시면 추세선에서의 지지 저항이에요, 여러분. 추세선에서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선에서 돌파와 이탈에 의한 눌린 구간, 되돌린 구간에 의한 지지 저항. 그리고 고점, 저점, 캔들입니다. 전일의 중요 포인트였던 고점과 저점 바닥에 대한 지지 저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쌍바닥이다, 쌍고점이다, 헤드 앤 숄더다 등등등에 대한 그런 포인트 자리를 잡아내는 거와 네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마디, N자 상승 마디라고 그래요. 한 파동이 잡혔을 때 이 파동은 돌파하였을 때 그만큼 또 올라간다. N자로 상승을 한다라는 N자 상승 마디라는 것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 N자 상승 마디에서 고점, 저점에 대한 지지 저항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N자 마디 구간이라는 것은 쉽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거죠. 어디까지 가겠냐에 대한 예측치를 잡아내는 것은 또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은 지지와 저항이란 무엇인가? 자, 지지 저항이 무엇인가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느 한 구간, 한 라인에서 하나의 한 라인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진입하는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의 하나의 격정지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상승 매수의 세력들과 내려가고자 하는 차익 매물을 던지기 위한 매도 세력들의 싸우는 구간에서 위아래를 받칠 때 지지와 저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넘어가지 못하니까 저항받고 있구나. 아, 못 넘기게 위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서 계속 받치고 있다.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청산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거를 다 소화를 하면서 지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느 한 구간, 하나의 라인을 넘어갔을 때 돌파한다 그러고 어느 한 라인을 내려갔을 때 강력한 지지 라인을 내려갔을 때 우리는 이탈했다. 그러면서 이탈함으로 해서 추세가 터졌다. 추세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 저항 구간에 대해서 오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추세선에서 지지 저항이라는 것은 추세선 1, 2 포인트를 연결하였을 때 세 번째도 그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위의 구간, 상승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더라. 그래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1, 2포인트를 그었을 때 3포인트, 4포인트까지 3포인트 지지받고 4포인트 값은 이탈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본 기준으로 가져가면서 매매에 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보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파동을 많이 볼 거예요. 패턴, 헤드앤숄더라든가 아니면 깃대형, 상승 구간 후 행보 그리고 다시 상승.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파동도 저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패턴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어느 상승 구간에서 행보 구간의 이후 돌파하고 눌림, 지지 이후 다시 추세가 나오더라라는 등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추세선에서의 지지장은 단순 명리예요. 추세선에서의 지지장은 여기 답니다, 여러분. 그럼 설명이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교과서적인 처리와 순위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근데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이탈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박스권을 우리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지지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명칭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돌파, 이탈. 아까 설명드렸죠. 돌파가 뭔지 이탈에서. 돌파 이후 제가 나중에 PPT 설명을 하고 차트로 한번 다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글로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목은 알고 목차는 알고 그 명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돌파와 이탈의 지지장은 돌파 이후 추세선을 다시 지지받으러 오는 거. 눌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했던 구간의 값에서 돌파했던 그 라인의 지지를 받는 거. 그것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 있고 추세선 이탈에서의 저항대를 확인할 수 있고 이탈했던 구간에서의 값에서 저항대 확인을 라인을 확인하고 되돌림 구간에서 확인한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내용. 앵커님 이거 제가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렵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보통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으로 차트로 풀어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 나중에 다시 다 한 푼 풀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상승 추세 돌파 지지 확인이에요. 제가 PPT를 다시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돌파 후에 상승 추세선은 제가 저번 시간에 3번을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추세선의 큰 파동을 줄여서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구간에서의 고점 저점을 잡아서 그 구간에서의 상승과 이탈을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구간 돌파 이후 N자 상승 구간을 주고 추세선을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는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에 노란 줄이 꺾여 있어요. 돌파 이후 지지 그리고 상승 이후 다시 한번 되돌림 구간에서의 지지 이탈 구간을 상승 추세가 확인 후에 다시 한 파동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추세선을 돌파 이후에 항상 추세선을 확인하러 오는 눌림 구간을 줍니다. 아시겠죠? 모든 차트는 거의 다 패턴은 제가 아는 한 90% 이상 이런 패턴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법이라고도 표현을 쓰는데 저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차트 보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상승 추세에서의 돌파 지지 라인을 확인 이후 진입 포지션을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왜? 줄로 그어놓고 저 부분에 대한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최소한의 손절값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런 기준이 없으면 내가 진입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하락을 한다면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시각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확인 후에 손절과 익절 구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확인 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봉구 상승 추세였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돌파, 눌림.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돌파 이후에 저 구간에서
처음에 항승 지지 이후 돌파 이후 항상 보면 추세선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러 오는 패턴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상승 추세를 돌파 이후에 한 번 더 돌파했던 라인을 지진을 받습니다. 돌파했던 구간, 추세를 넘어갔던 그 구간에 한 번 더 확인하러 오는 눌린 구간, 1차 지지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 추세 라인 두 번째 매수 포지션을 잡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응용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지지 저항만.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다. 뭐라? 눌렀을 때, 이탈했을 때 되돌아오는 되돌린 구간에 대한 저항대가 이탈했던 구간이고, 그리고 추세선의 저항대에 다시 한번 부딪히고 빠져주는 추세를 보여주더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기 빨간 선에 체크되어 있는 노란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노란 포인트를 보시면 PPT 설명을 제가 다 해놨죠. 상승 추세 이후 되돌린 구간에서 돌파 자리 확인하는 저항대를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하락 추세 이후 이탈 구간에 대한 저항대 확인 후 추세 하락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캔들 추세가 캔들에서의 고점 저점 라인을 지지 저항에서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차트를 좀 분석하시면서 맥점자리라는 표현을 쓰죠. 파란색 라인을 가만히 보시면 과거 패턴에서 과거에 나왔던 패턴에 대한 고점 저점에 대한 기준 중심 가격이 미래의 그 가격대에 다시 싸움 구간을 주더라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가 보실 수 있다면 나스닥 60분 차트를 보고 똑같이 좀 현 시간이니까요. 어제 그제니까 크게 많이 밀리지 않았을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짚어놓았던 구간에 대해서 줄을 톡톡톡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 구간이 긴 시간 이후에도 또다시 그 부분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저항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아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캔들에서 찾아내는 맥점 라인, 맥점을 잡아낸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운영사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맥점 자리 잡아봐. 아시겠죠? 차트를 보고 가장 중요한 캔들에서의 지지 저항 구간을 잡아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간을 지금 보시면 선이 5개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5개 이하, 5개까지의 포인트 자리를 찾아봐라는 거예요. 한 파동, 고점 저점에 한 번 연속 구간에 끝나는 지점, 그리고 하락을 주었던 그 구간까지의 자리에서 자리를 꺼보시면 이런 맥점 자리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3포인트, 저점의 세 번째 지지 자리까지도 긴 시간 이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리를 지지 저항이다. 캔들에서 나오는 파동, 캔들 파동에서 나오는 지지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그 구간을 잡아내려고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승 마디예요. 상승과 하락 마디가 N자 상승. 추세선에 돌파했던 추세선에서 마지막 구간의 돌파 자리. 그러니까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1, 2, 3포인트 추세 돌파하고 나면 그 두 번째 포인트가 1번이죠. 사각 포지션 보면 됩니다. 1번에서 눌림했을 때, 돌파 이후 눌렀을 때 상승값은 그 구간의 저항대가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추세가 올라갔을 때 단기 저항의 익절 구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어디에서 손절 쳐야 됩니까를 제일 많이 하고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이런 구간을 확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수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내가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예측치를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지지 저항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내는 구간이고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나서 1번, 2번 이후 마지막 상승을 다시 이어준다면 3번 구간까지 온마디, N자 눌림마디와 그리고 전체가 올라가는 온마디라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우리는 저항대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락은 이탈하였을 시 되돌림 주고 꺾였던 파동의 구간에 N자 하락만큼 3-1과 3-2만큼 하락을 줄 수 있다라는
예측치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추세선이 이탈하였을 때. 아시겠죠? 그렇게 잡아내는 부분이 마디에서의 지지상. 그 마디가에 대하여 지지 라인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은 또 강한 지지를 보여주더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1과 3-2 부분이 나스닥 현재 가격이에요. 화요일, 수요일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30 라인과 고점 라인이었죠. 저 구간에서 긴 행보를 보합권을 주었다는 것을 여기가 시초 구간이니까 앞으로도 긴 시간 보합 주고 있고 지금 오늘까지도 제가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구간에서 보합을 계속 주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상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1, 2, 3반의 온마디와 그리고 다시 작은 캔들마디 끝에 보시면 조그맣게 1, 2 노란선 옆에 1, 2,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마디와 1차, 2차 상승마디 1차 이후 눌림마디 이후 3번 세 번째 파동은 눌림 이후에 온마디가 올라가는 고점을 잡아준다. 자, 요게 N자 상승마디예요. 그리고 나서 15,380, 95포인트 저 자리는 보이지도 않죠. 그 다음 날 고점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고점을 마무리 쳤던 고점. 그 자리가 395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그 자리까지는 가주더라. 그 자리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 하락을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차트로 보실 수 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4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차트 PPT 보여줬던 구간입니다, 여러분. 구간에서 제가 보시면 요 구간에서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여기 보시면 돌파, 그죠? 그리고 눌림. 기억하시나요? 보이시나요? 돌파와 눌림을 주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간 차트라 PPT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여러분이 설명이 좀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구간을 찾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N자 하락 구간에 대한 요만큼의 마디가 여러분 요만큼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요렇게 내려가더라.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는요 한 번 더 내려가더라. 그 크기만큼. 그 크기만큼은 내려가주더라. 이해했죠? 다 무조건 다 맞나요? 제가 사실은 마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안 드립니다. 왜? 요것을 방향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 애가 내려간다고 마디를 잡아놓으면 마디 잡는 그 순간 매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럼 크기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다. 예측치를 잡아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저번에 PPT에서 6개 진입 청산 이후 마디로 활용한 우리가 이제 구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의 예측치를 잡아내는 방법까지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게 마지막 N자 마디예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구간이 보통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나면 이렇게 하나를 줄을 걷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3파동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이 요 줄입니다. 요 줄을 이렇게 딱 줄을 끄면 구간에서 싸우는 구간 이후 이탈 이후 다시 싸우는 구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을 가지고 한번 어깨 자리에 지지를 받아주겠구나. 어깨, 저점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저점을 이탈하느냐, 저점 밑에 구간에 대한 파동.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전파동입니다. 단기 파동은 전파동이에요. 전에 어떠한 고점에서 나는 얘가 올라갈 것인지 지지받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값입니다. 단기 분석이 있고요. 장기 분석이 있고 그리고 롱 분석. 뭐 몇 달. 증시에서 보듯이 이런 차트 분석은 짧고 길고 의미 없이 모든 차트에 일봉, 주봉, 연봉 그리고 틱 차트까지 똑같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차트는 또 다른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1분 차트나 그리고 60분 차트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야 이게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1분 차트는 이렇게 60분 차트는 이렇게 하면 기준이 안 맞아요. 단 다른 점은 뭐다? 시간이에요. 시간. 1분 차트는 1분 만에 그 파동을 다 보여줄 수 있겠지만 60분 차트는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기준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기준은 모든 똑같은 차트의 기준을 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다 지우고 추세선을 제가 3번을 긋잖아요. 아이고. 한 번 이렇게 그었습니다. 한 번을 어떻게 그었다? 요 부분과 여기서 하나, 두 개에 대한 요 부분을 그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 개를 그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대추세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그 이후 상승을 해주면서 지지 라인이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돌파 이후 눌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점을 상회하지 않은 후 패턴을 이어주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노란 부분입니다. 15,390포인트. 이해했나요? 나중에 이후에 시간 지나고 나면 요 위에 구간에 전일 다시 한번 큰 파동을 또 줍니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은 제가 PPT를 만들었던 그날,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한 그날의 파동 분석이고, 이 부분에서 돌파와 이탈, 행보 구간에 대하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지와 저항은 추세선에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추세선이 제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뼈대예요, 뼈대. 추세선을 모르고 트렌드 라인을 이해를 못하면 지지 저항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 파동의 맥점 라인은 누구나 잡아낼 수 있다. 쉽게 잡아낼 수 있죠. 이렇게 요게와 요 구간이 많이 꺼였네. 많은 이탈 구간을 보여줬네. 앞으로도 요 구간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밖에 단순하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앞뒤 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뭔가 좀 명확하고 명쾌하게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 안에 원칙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을 돌파와 이탈, 그죠? 지지, 눌림, 되돌림. 되돌아오는 구간에 대한 되돌림의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상승 추세에서 하락 구간에 대한 되돌림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 파동을 지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넘어가는지, 그죠? 이 부분이 넘어가 주는지에 대해서 파동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어보시면 1파 눌림 이후, 파동 이후 되돌아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 추세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슨 분야냐면, 이 추세가, 이 부분이 끝났으면 이 추세가, 이 빨간색 추세가 앞으로도 유효합니까? 유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긴 시간이죠. 다른 파동에 대하여, 그 부분값에 대하여 또 다른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추세가 현재는 살아있는데, 이 추세가 살아있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살겠느냐.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파동을 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동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는데 절대 고점 저점이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을 줄여서 단기 파동의 전 파동에 대하여 기준값을 가져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는데, 캔들에서 지지 저항을 잡는 방법과 추세선에서 지지 잡는 방법,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많이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계속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삽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자료가, 공부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도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해가 하기 힘들어도, 복잡하고 힘들어도
하나 저랑 같이 이제 해 나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저항만이라도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진입 포인트 증시에 서서 추세선 하나만 끄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내려올까? 과연 내려올까? 과거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내려오겠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줄을 많이 그어보세요. 줄을 많이 그으라고 해서 캔들마다 그으라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하나, 두 번째 고점이 어딥니까? 여기죠. 요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추세가 마무리되는 거. 요 부분에서 꺼서 요가 얘네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추세. 대추세가 끝나면 파동이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추세, 소추세, 그리고 차트가 다시 반등을 하고 변곡을 줄 수 있는 되돌림을 잡아낼 수 있는 변곡점 포인트까지 잡아내는 세 가지 선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한번 줄을 찾아서 그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지지저항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 기술적 차트 강의를 이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세계 이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 페드의 잭슨홀 미팅이 저희 방송 시간과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단기적인 위험은 있지만 여전히 완전 고용에 대한 진전은 있고 전망은 좋지만 여전히 많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 일부가 이미 소멸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지 나스닥 차트 좀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마스터님. 신고가를 뚫고 이제 지금 막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차트가 왜 이렇게 올라가요? 도대체.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너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15분 차트와 1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와.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정말 많이 파동을 줄 것이다. 다들 예측했잖아요. 오늘은 정말 많은 파동을 줄 것이다. 네, 그렇죠.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저는 그랬어요. 하락할 것 같아,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시길래 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제가 봤을 때 연준 의원들이 잭슨홀 회의를 하기 전에 굉장히 제일 많이 거의 큰 소리를 제일 많이 냈던 매파적인 성향을 가졌던 의원들이 거의 함성을 질렀죠. 안 돼. 그런데도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고점 뚫었다는 것은 네. 글쎄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승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잭슨홀 회의를 한다고 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잭슨홀을 통화 정책을 얘기하는 구간에 회의를 하는 구간이에요. 발표치가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매년 잭슨홀에서 뭐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것뿐이지.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9월 달이다. 9월 달에 FOMC 이후에 뭐라고 얘기할지가 중요한 것이지 잭슨홀 회의를 한다는 거다. 그러나 물량은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 오늘 일단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분석해봐야죠. 네, 지금 3대 지수 모두가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나스닥도 뚫어주고 있고요. 다우 지수도 200포인트 올랐고 계속 올라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시면 네. 긴 시간에 행보 구간을 넘겼던 거예요. 예. 그죠? 그건 일주일치. 그 일주일 정도의 24일이니까 오늘이 27일이죠. 네. 24일에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긴 시간 눈치를 보다가 이 보합권에서 오늘
드디어 돌파가 나왔는데 이게 추세로 이어지겠느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부터는 조정 구간의 이후 하락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현재 지금부터는 조정을 주면서 보합세로 유지를 하면서 대추세가 한번 터지고 나면 수렴을 갑니다. 긴 시간 또 수렴을 주죠. 근데 이 수렴 구간이 급하게 올라갔던 짱대입니다, 여러분. 요 땅하고 15분 동안 그리고 30분 동안 한 방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원의 장세로 그냥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한 방에 꺾이겠냐? 꺾이진 않는다. 그러나 하락 구간을 잡으면서 점점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에 추세를 본다 그러면요. 대추세는 이미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강의를 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구간 15,413을 이탈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하나의 추세선을 그어줬다면, 이렇게 그어줬다면 최소한 14,420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한 현 차트는 계속적인 하락을 줘야 된다. 얼만큼? 크게 봤을 때는 여러분, 크게 봤을 때는 얘가 앞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설명이죠. 450구간.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냐? 처음에 보합을 주었던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345, 334, 15,334, 15,330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러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차트를 보니까 이 긴 장대 양봉이 세워졌네요. 네. 네. 어제 사실 해왕 마스터님께서도 이 1시 이후에 매매를 이어가자, 좀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도 어제 뭐 여쭤봤을 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모르겠다 답변을 그랬습니다. 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많고 또 거래량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 같은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해외 선물을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붉은 뿌뿌님께서 주신 질문이네요. 닉네임 너무 귀여우신데 네, 오늘 불금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질문 내용은 연준이 올해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스탠딩 레포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만 안 하면 지수는 당분간 상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올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스탠딩 레포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 스탠딩 레포가 있어도 금리 인상은 따라오죠. 그죠?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시장 금리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탠딩 레포를 함으로써 급등을 안 하는 거죠.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지난 과거에도 그랬으면 테이퍼링 하기 전에 한번 파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때는 스탠딩 레포라는 이런 보호장치를 안 해놨을 거죠. 근데 올해는 보호장치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스탠딩 레포가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 인상이 안 올라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급격하게 파동을 안 준다는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충격이 완화를 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화는 되는데 얘가 금리가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올라는 가는데 완화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요? 지수는 테이퍼링 하게 되면 한 번은 빠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된다. 발표가 나오고 시행 전에
발표하고 시행 전에 틈 사이 한 달, 두 달 구간 동안은 하락 국면에 한번 접어들어서 조정은 나올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0.25 인상했잖아요. 네. 금리 인상한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제일 무서운 핵은 신용이죠. 신용 거래를 해놓은 사람이랑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용 거래로 금액이 얼마까지는 23조 받아놨어요. 최공치입니다. 정말 많은 거예요. 폭탄이죠. 미수거래랑 신용거래 때문에 지금 다들 증시가 두두두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신용 안 하고 내 돈으로 다 했는데 뭔 걱정이야. 그게 아니죠. 신용이나 미수를 거래를 한 사람들이 금리 인상으로 함으로써 지수가 빠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왕창 자기가 지금 현재 지금 반대 매매 때문에 저번 주에 많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금리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 부분이죠. 매도가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탕탕탕 터지면서 급격하게 매도세가 더 크게 빠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테이퍼링을 하게 해서 한 명, 두 명 차익 매물을 던지다 보니 그 매물들이 크게 완화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뭉쳐서 툭툭 쏟아질 수가 있는 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한 번에 충격은 오는데 그 충격에 따른 니도 나도 같이 던져버리면 충격파가 크겠죠.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네. 그럼 이 스탠딩 레포가 있더라도 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증시는 한 번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조정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발표에 대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거지 발표만 해라 하잖아요. 발표 전까지는 괜찮네라고 가는데 발표 이후하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한다 그러는데 누가 던지지 않을까가 생각하고 나도 던져야 되나? 당장 그러잖아요. 던져야 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익 매물 이제 현금화 좀 시켜둘까?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던지다 보면 조정이 한 번은 나오게 되죠. 금리도 충분히 분명히 스탠리 레포를 한다고 해서 매물 자체를 줄여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매입을 해도 그렇지 않나요? 매입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조정은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한 번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막손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추세선을 이용하다 보면은 하단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해야 하는데 주식에서 모멘텀으로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추세선을 이용하다 보면 하단을 했을 때 모멘텀 돌아오는 과정에 약간의 더 많은 내가 생각한 부분보다 조금 더 이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돌아오는데 왜 손절을 주느냐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매매라는 것은 이제 매수를 기준으로 잡으면은요.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매수를 해서 최대한 큰 수익을 가져오는 게 매매의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우리 근데 조막손님은 정말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노란톡에 질문 주시고. 제일 이름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참석률이 굉장히 자, 좋으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제가 만일에 이 부분 좀 키워드릴게요. 네. 이 부분입니다. 추세가 상승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해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매수를 들었는데 올라왔다고 해서 들었는데요. 이 구간의 선절값을 제가 잡잖아요. 이렇게 선절을 잡았는데 선절 났어요.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그죠? 네. 굳이 제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굳이 왜 여기서 물려 있냐는 거예요. 잠시만요. 금방 색깔만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꼭 손절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 구간을 최소한을 시키는 거예요. 요 파란 선 있죠, 여러분. 요 구간까지 손절을 잡고 어떻게 추세선을 다시 올라오면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네. 요만큼의 크기를 지금은 요 정도의 크기만 밀렸다는 거죠.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오는 구간인데요.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눌림, 면제까지 내려갈지라는 걸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그냥 손절을 치고 내려가든가 말든가 내가 놓친 부분이니까 조금의 손실을 안고 있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잡으시면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요게 기준입니다. 추세선의 기준. 매매에 있어서 기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시각화시킨 후에 추세가 빠지고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잡으셔도 충분히 손절 부분이 손절이 1이면 수익은 8, 15가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요만큼의 손절 구간만 가져가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차트는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고요. 그 내려가는 폭이 얼마냐를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그 기준 안에 원칙을 넣어서 나는 요만큼의 손절을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개념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병수 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아프간 폭탄 테러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갔는데 골드 가격 계속 상승할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 제가 그때 예전에는 골드는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죠? 근데 요즘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근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요즘은 더 각광을 받는다 그랬죠. 예전에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뭐 또 다른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골드가 계속 올라간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1900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00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어저께 사실은 이제 뭔가를 좀 분석하면서 뭐 글을 좀 쓰면서 제가 글을 올려놨어요. 뭐라고? 골드는 지금 오늘 연속 3일 거래일째 하락인데 오늘 올라갈 겁니다. 1800포인트 회복할 거고 제가 1800포인트로 회복한다면 여러분 1900 반경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아프간에서 또 폭탄까지 또 떨어졌어요. 네. 좀 더 이게 추세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오늘 잭슨 홀 회의까지 겹쳐 있어요. 잭슨 홀 회의에서 테이퍼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솔직히 결과치 모르거든요. 금방 카톡 보니까 안 한다고 뭐 말이 나왔대요.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연내. 네.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임박하지는 않다라고. 금리 발언을 인상이라는 게 했다고 하거든요. 기준금리잖아요. 네네. 기준금리라는 거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테이퍼링이 끝나야지 기준금리 올리죠. 네. 그죠?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테이퍼링을 올라가더라도. 연내는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골드는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빠르게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팁,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